안녕하세요. 콩튜브의 콩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복도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깨끗이 다 치료되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막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나 이제 막 암 진단받았어. 저 어떡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필수로 시청을 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암 치료비 많이 드나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보통 암 환자가 되면 5년 동안 산정특례를 받아요. 산정특례는 5년 동안 의료보험 급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5%만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제도이죠. 하지만 모든 치료들이 다 급여는 아니에요. 급여 치료만 하면은 비싸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비급여 치료만 하게 되면은 치료비도 천차만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에노트를 했을 당시 비급여일 때는 3주에 700만 원을 사용했었고 급여가 되고 나서는 3주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가 무조건 저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막 기사 보면은 암 치료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보험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 못했고 갖고 있던 보험이 이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 무조건 비싸다 말할 순 없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면 무조건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죠. 교수님은 물어봐요. 이 A약과 B약이 있습니다. A약은 100만 원, B약은 5만 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조건 비싼 A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신약들이 대부분 비급여이고 비싸거든요. 근데 그만큼 신약들이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 무조건 신약해야 돼 이러지는 않으니까 무조건 비급여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암 환자가 되면 처음에 다 느꼈을, 고민했을,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골고루 적당히 다 잘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뇌전이가 되고 나서 식단 조절을 했었어요. 보통 암 환자가 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백미 먹지 말고 현미 먹어라.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현미식을 했었는데 현미 같은 경우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현미를 먹으면서 소화불량, 속이 불편함을 정말 자주 느꼈고 지금은 현미를 먹지 않고 백미에다가 길이나 기장 등등 이렇게 그때그때 작곡을 다르게 섞어서 먹어요. 무조건 채식만 해라 라고 하는데 식물성으로 채워지는 영양소가 있고 동물성으로 채워지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비타민 B12의 경우는 식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물성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비타민 12가 부족할 경우에는 빈혈이나 우울증, 신경 손상이나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동물성 식품 먹었을 때야 식물성 식품 먹었을 때 단백질 양이나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차이가 있고 또 먹는 양에서도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채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채식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암 환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 환자는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암 치료 정말 힘들어요. 일단 항암을 하면 머리도 다 빠지고 심하면 손발톱도 다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뇌 세포까지 다 공격해서 힘들게 치료를 하는데 골고루 필수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해야지 내 몸도 다시 으쌰으쌰해서 암세포랑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오심구토 등등의 부작용을 달고 구내염도 달고 하는데 음식까지 가려 먹는다? 저는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 치료 정말 힘듭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싸울 수 있어요. 암과. 투병하실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런 거 치료하고 싶어요. 저 콩가님이 쓰시는 약 하고 싶어요. 저한테 중입자 치료를 해보세요. 어떤 치료를 해보세요. 어떤 약을 써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양한 암들 있잖아요. 그 암종별로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유방암은 4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허투 양성, 호르몬 양성, 삼중 음성, 삼중 양성. 이 4가지는 다 치료법이 달라요. NO2 경우 허투 양성이나 허투 저발현이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허투가 없으신 분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중입자 치료 많이 권하시는데 저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해도 해주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조건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아직 유방암은 치료를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치료들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제가 하는 약들, 제가 하는 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건이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약과 치료들이 모든 암종에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암하면 머리 다 빠지나요? 이것도 다 달라요. 제가 TCHP 할 때는 머리가 후두둑 다 빠졌어요. 그런데 NO2 할 때는 골룸 정도 남겨놓고 다 빠졌고요. 지금 임상약은 보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머리 휑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100% 다 찬 건 아니지만 엄청 빽빽해졌죠. 이렇듯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암하면 무조건 머리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루디가 나타나서 항암 부작용은 뭐예요? 항암제가 너무 많고 항암 부작용도 다 너무 많아서 항암하면 무조건 이 부작용이 옵니다. 항암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약은 오신구토가 심할 것이고 어떤 약은 설사, 어떤 약은 변비, 어떤 약은 구내염, 어떤 약은 뭐 불면증 등등. 항암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딱 정답은 없어요. 항암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부작용이 오고 나면 그때그때 부작용을 적어서 교수님 진료를 볼 때 그 쪽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부작용이 10개라고 치면은 가서 말하려고 하면은 한 2-3개밖에 생각 안 날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쪽지에 써서 진료 볼 때 이제 교수님한테 그 쪽지를 드리면은 교수님이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약 같은 거. 저도 이제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써서 이제 쪽지 드리면 교수님이 슉슉슉 보시고 다 해주세요. 병원은 서울로 무조건 큰 병원, 내가 무슨 암인지, 내가 전이가 됐는지, 또 전이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암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병원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건지. 저는 병원 선택 기준이 집이랑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제가 서울 살 때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병원과 내가 잘 맞느냐, 즉 의료진과의 소통이 잘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전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죽나요? 사실 이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말기암이고 같은 척수전이었던 동생은 척수전이 진단받고 여명이 한 달도 안 돼서 교수님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 1년, 2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는 케모포트도 다 빼고 휴학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척수전이가 치료를 안 하면 1달에서 2달, 치료가 잘 돼도 2달에서 3달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1-2달이 뭐예요? 지금 3년 반 정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있는 거예요. 여명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통계일 뿐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불안만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진단을 받으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막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다 거치는 시기가 짧든 길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극단적으로 장기 생존하는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힘과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과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 해주세요.